잼버리 사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했어야 했다. 그리고 전국지사도 나왔어야 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물타기 하고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해서 축소시키려고 좀 정쟁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책임 규명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충분한 자료도 받아야 되고 전북도지사뿐만 아니라 총리, 그죠?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 등 관련된 이 새만금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책임져야 될 분들을 전부 다 출석해서 종합적으로 이 내용 새만금 책임의 소재를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늘의 행안위의 현안 질의는 7월 말에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냐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하고 묻지마 흉기 사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래 7월 말에 그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폭우 피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하자 해서 오늘로 이렇게 연기된 거예요. 네. 연기됐는데 그 하루 전날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원래는 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주무부처는 여가부잖아요. 그래서 여가부의 현안 질의가 25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25일 현안 질의가 되어 있으니 그때 충분하게 다 다루자.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오늘 현안 질의대로 하고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나를 따로 잡아서 전북도지사 불러서 하자라고 제안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응하지 않고 파행이 된 거죠.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은 전혀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 모면하기 위해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 이거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인데 행안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헌법과 국회법에 보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장관은 출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히려 여당에서 정부에서 출석하지 말아라고 시켜서 출석을 못하게 했거든요. 이거는 여야 관계를 떠나서 의회 민주주의 네. 그리고 이제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거는 공당인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자꾸 이제 질문과 다른 잼버리와 관련된 이제 전북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잠깐만 잼버리에 대해서 주제는 아니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새만금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됐잖아요. 그죠? 새만금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주무장관, 조직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준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책임 장관은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정부지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한 12명인가가 들어가 있고요. 전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사와 관련돼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부하고 전라북도도 책임 있는 거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아마도 여당도 전라북도의 책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저는 이번에는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좀 이 내용을 잠깐만 더 부연해 드리면 이 예산이 1,171억이었지 않습니까? 1,171억 중에서 전북도가 400억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300억만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위원회 예산은 87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는 256억 정도만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870억에 대한 조직위원회 예산에 대한 편성권과 집행권은 여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870억을 지출을 한 거예요. 그 870억 안에 이번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870억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870억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전북도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시로 드는 것이 뭐 23억 원의 계약을 수의 계획했다라든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의혹적인 계약들이 지금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조사하고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새만금 그 잼버리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 소홀이라든지 부실 운영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그 관련된 정부라든지 전북도라든지 또는 부안군이라든지 모든 분들을 출석을 요구하고 모든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오늘 잡혀 있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전날 그것도 전북 도지사만 콕 찍어가지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여당의 책임입니까?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일본의 어떤 안보에 초점을 맞춘 언급 등등 뭐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어제 6.25 경축사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강복절이었잖아요. 강복절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독립운동가들 많이 초청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의 경축사의 주요 내용들은 그 독립운동에 대한 그 치하도 좀 하고 그 강제 일본의 강제 치하 하에서 피해를 봤던 강제징용 노동자라든지 위안부들에 대한 말도 좀 언급을 좀 하고 그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 이런 것들을 촉구하면서 그 일본과의 그런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든지 이익 공유 뭐 이런 식의 보편적 가치 공유 이런 얘기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만 그냥 이익을 공유하는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일본과의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 하니까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사실 우리가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일본이 화답할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랬을 때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가 일본 한일 관계에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어제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곡물 봉양했고 또 유력 정치인들이 같이 참배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은 없었다라고 를 바꿨습니다.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해를 일본 내로 지금 표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복절이면 지적을 하면서 미래관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미래관계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에 대한 논리라든지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의 그 침략 위협 이걸 끌어다가 공산 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복 세력이라 했나요? 반국가 세력 대 그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구도를 형성해 가지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경축사는 정말 이 강복절 행사에 맞지 않은 마치 그 나치 게벨스의 선전문을 보는 듯한 이런 논평을 정의당에서 했는데 그런 느낌도 저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좀 전에 예시를 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강복절 경축사에서 그런 내용들 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는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유총연맹 가서도 축사하실 때 똑같은 얘기 반국가 세력 얘기했거든요. 그때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그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하고 야당이다라고 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한 번 하면 실수일 수 있는데 두 번째 반복하면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그런 의도가 아니라라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지금 뭐 민주화와 인권과 진보 활동가로 둔갑해서 이렇게 거짓 조작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민주화와 인권 그 진보 활동가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등치시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런 그 윤석열 정부의 기조 그리고 그거와 그 생각을 달리하는 뭐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 전부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해서 프레임 짜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지금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가장 중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직접 이렇게 SNS에 요약본을 공개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에서 정말 그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했죠. 뭐 셀 수 없을 만큼의 압수수색을 했고 대장동권, 성남 FC 건에 뭐 백현동의 지금 대북 송금건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뭐 그 검찰과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탈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도 그 결과는 그 판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언론에 다 누출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고 범죄화시키고 각인시키고 이런 식의 수사안이 정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도 그런 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방어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고 또 당원들에게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백현동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잘 그 미리 설명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포석들이 같이 있었다고 좀 보고요. 예. 그 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그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싸워나가겠다 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 한 번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적 없고 이 외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먼저 검찰에서 수사안이 정치하고 있는 것들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사와 판결로 통해서 그 유무죄를 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4차례에 걸친 지시사항과 국가 주요 정책이다라고 그 국토부랑 식품연구원에서 성남시에다 계속해서 그 요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이걸 업무상 배임으로 규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 피해를 끼치고 그 사익을 챙겼을 때 성립하는 범죄잖아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율하기 어려운 범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가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가 파산이 나더라도 사익을 챙긴 게 없으면 그 처벌하지 않는 게 일관된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와 지자체장은 그 정책 결정에 그 광범위한 재량이 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규율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을 한번 돌이켜보면 대장동 사건과 너무 판박이인 거예요. 뭐냐면 성남시에 피해를 끼친 게 없어요. 일단은. 거기다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단 이뤄내도 받은 게 물증으로 나왔느냐? 없지 않습니까? 사익을 챙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장동 건도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뭐 김만배가 유동규 나무관한테 428억을 줬다라는 그 428의 약정설 그걸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420의 약정설은 김만배로부터 들은 전원 증거여서 물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도 못했거든요. 이번 그 백현동 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뭐냐면 그 김민섭 씨, 그러니까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김민섭 씨를 영입해서 김민섭 씨를 통해서 정진상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00억을 김민섭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100억은 정진상 이재명의 몫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바울 씨의 얘기예요. 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백현동 건은 업무상 배임으로 공소장에 넣는 것 자체가 저는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은 일단 소환하고 그 체포영장 또 칠 거예요. 영장 청구 쇼 하겠죠. 그다음에 묻지마 기소. 나중에 유무죄가 날지 말지는 나중에 가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네, 것이고 자, 박근혜-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들을 검찰한테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한테 직접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네, 드리는 자. 거고 좀 전에 우리 김행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고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좀 전에 그 법원의 판단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뭐 정 의원님에 대한 판결에 대한 뭐 비판도 하고 그러셨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철석까지 또 이렇게 신뢰를 하시거든요. 균형 있게 좀 비판하시면 좋겠다는 아니, 말씀 좀 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김태우 사면 관련해 갖고 이제 우호적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 김태우 씨를 수사해서 기소한 그 검사가 누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비판하면서 사표를 썼던 그 검사예요. 저희 또 발언권을 드려야 되기 자, 때문에 네, 여기서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이거 예, 하시죠. 그래서 매우- 그 공소유지도 윤석열 정부에서 자, 했고 보십시오. 유죄 판결 난 거예요. 네네. 그 유죄 판결 난 거를 사면해 줬단 말이죠.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자. 설명할 겁니까?